7월의 뜨거운 햇살이 한강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워터밤 축제가 한창인 한강공원은 물총을 든 젊은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EDM 음악이 공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소리와 함께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죠. 그 북적거리는 인파 사이로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아영, 55살.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그녀의 모습은 여느 중년 여성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발끝부터 어깨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자세, 주변을 살피는 예리한 시선, 그리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된 듯한 몸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영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사람들은 웃고 있군요. 저는 웃는 법을 잊은 지 오래됐는데 말이죠.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기억들이 마치 어둠처럼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하영은 과거 707특임단의 최정예 요원이었습니다. 국가기밀 작전을 수행하며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해온 그녀였지만 20년 전 한 작전에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후 조용히 전역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은둔하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워터밤 축제를 보러 나온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함이 밀려와서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축제 현장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상황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이미 그녀의 몸에 배어든 본능이었습니다. 무대 근처에서 젊은 연인들이 물총을 들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하영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림자 속에서 싸웠던 자신과 동료들의 희생을 떠올리며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과거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웃던 시절, 서로의 등을 맡기며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던 날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날의 기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상관의 비인간적인 명령을 거부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까지. 하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지금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분노와 슬픔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축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사람들은 춤을 추고 물총놀이에 열중했습니다. 하영은 그런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무언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주변에서 청량한 EDM 음악이 터질 무렵이었습니다. 하영은 벤치에 앉아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대 옆쪽에서 불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3명의 남성이 한 젊은 여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목과 팔에 새겨진 문신, 얼굴에 남은 흉터, 그리고 거칠게 웃는 표정. 그들의 차림새와 행동거지를 보니 평범한 축제 참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영의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들은 분명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야, 이 누님 몸매 죽이네요. 사진 한 장 같이 찍자니까요. 그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른 두 명이 양쪽에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지역 재건축 이권을 두고 활동하는 조폭 출신 부동산 브로커들이었습니다. 최근 한강 주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인물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싫다고 하잖아요. 그만둬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더 몰아세웠습니다. 뭐 이렇게 까칠해요? 우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인증샷 하나만 찍자는 거예요. 문신이 새겨진 남자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영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라면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을 상황이었지만 무언가가 그녀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마도 과거 동료들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이 이런 상황에서 그녀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영은 근처에 있던 물총을 집어들고 웃는 척하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정말 재미있겠네요. 저도 같이 놀아도 될까요? 그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물총의 방향을 은근히 남자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자들은 갑자기 끼어든 중년 여성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아, 아주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요. 아주머니라고 하시면 섭섭하죠. 저도 아직 젊은데요. 하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여성을 둘러싸고 있던 남자 중 하나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영의 그립은 정확히 관절의 약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손목, 다시는 못 쓸 수도 있겠네요. 뒤로 돌아서세요. 두 손 들어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과거 특수부대 시절의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머지 두 남자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갑자기 전문가 수준의 격투 실력을 보여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야, 이 아줌마가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한 명이 주먹을 쥐고 하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영은 침착하게 유도 기술을 사용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나뒹굴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들, 이런 곳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가족들이 와서 즐기는 축제예요. 하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다른 조폭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남자들을 본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렸습니다. 최건우 58살. 그는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폭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불법 로비와 협박을 일삼는 그였지만 겉으로는 합법적인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하영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아? 너 혹시 윤하영? 32특임 중대?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건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영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20년 전 특수전 훈련소에서 함께 훈련받던 동기. 그리고 자신을 뒷조사해서 전역시키는데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건우는 하영의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과 굳건한 턱선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윤하영이네요.
707특임단 윤하영 중사. 건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어떤 경계심도 느껴졌습니다. 하영 역시 그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건우, 과거 특수전 훈련소에서 함께 땀을 흘렸던 동기. 하지만 그는 단순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날 작전에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을 때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건우 씨도 오랜만이네요. 하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건우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과거 함께 훈련받았던 동기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더욱이 그 동기에게 자신의 부하들이 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하영아, 너도 많이 변했구나. 예전엔 그래도 동료를 배려할 줄 알았는데. 건우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그날 사람을 살리려다가 조직을 배신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마음속 이야기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동료를 배려한다는 것이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묵인하는 건 아니죠. 하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건우는 조폭으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군 시절의 계급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났던 하영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하영이 전역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의 질투심이 한몫했던 것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며 사는 거야? 건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하영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조용히? 건우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707 출신이 조용히 살기엔 너무 시끄럽게 구는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이 상황이 더 이상 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건우 씨, 오늘은 그만하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하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당한 것도 분했지만 무엇보다 과거의 동기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형님들을 다치게 했어요. 축제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고요. 건우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건우 일행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젊은 여성을 괴롭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이 상황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가면 안 되죠. 우리 형님들 치료비는 누가 내요? 건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건우 씨, 그만하세요. 이건 축제예요. 사람들이 즐기러 온 곳이라고요. 하영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건우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영의 개입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영을 공개적으로 수모를 주려 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형님 일을 방해했다고요. 나이 들어서 설치는 꼴을 보세요. 건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그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더 큰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건우는 그를 계속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도망가면 안 되죠. 책임져야죠. 건우는 집요하게 하영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하영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건우의 집요한 시선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과거의 동기와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건우 역시 하영과의 만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하영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과거의 동기가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건우와의 만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잠이 깼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제 축제에서 봤던 건우의 부하들이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건우가 자신의 신상을 조사해서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남자들은 돌아갔지만 하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서야 하영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 골목에서 건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왔고 어제보다 더 차갑고 적대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어제 일 때문에 왔어요. 건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하영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형님들 치료비 문제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았으면 해요. 건우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우 씨, 저는 그냥 잘못된 일을 바로잡았을 뿐이에요.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무고한 사람? 건우는 비웃었습니다. 707이면 뭐예요? 다 늙은 아줌마잖아요. 나이값 좀 해요. 그의 말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함께 훈련받았던 동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영은 그런 건우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거 그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세월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일까요? 건우 씨,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각자 갈 길 가요. 하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갈 길 가기엔 이미 늦었어요. 어제 우리 체면을 구겼잖아요. 건우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건우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시선이 그의 등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은 즉시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 마당에 몇 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어둠 속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우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707 시절의 작전 기록들, 군복, 그리고 수여받았던 훈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침입해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영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더군요. 하영은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의 사진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받았던 표창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죽은 우리 팀원들, 미안해요. 제가 아직도 무력해서.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거 작전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기억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남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하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된 물건들 사이에서 간신히 타다 남은 사진 한 장을 주워 들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살려고 했던 마음, 과거를 잊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던 의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건우는 선을 넘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소중한 동료들의 기억까지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707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사용했던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장을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건우는 과거의 동기가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막아야 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일이 있은 후 사흘째, 하영은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축제가 끝난 조용한 강변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타버린 동료들의 기억 앞에서 느꼈던 분노와 절망이 아직도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하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형석, 형석이 맞나요? 하영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이영석, 과거 707의 동기이자 작전 중 실종된 줄 알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형석은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옷은 남루했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영이, 정말 하영이구나. 형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형석이, 당신도 살아있었군요.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석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어. 하영은 형석 옆에 앉았습니다. 과거 함께 훈련받고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가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날 작전에서 당신은 실종됐다고 들었는데. 실종? 형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종이 아니야. 버림받은 거지. 형석은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아, 너도 알겠지만 그날 작전은 뭔가 이상했어. 정보가 너무 부정확했고 민간인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잖아.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작전에서 자신이 상관의 비인간적인 명령을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을 보호하려 했다가 조직을 배신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그 작전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형석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건우, 그놈이 나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 너 전역 서류 위조한 거 나도 알고 있었다고. 하영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건우가 말하더군. 자기가 너 전역시키는데 관여했다고. 그리고 나도 그 일에 이용당했다고 했어. 형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석이 정확히 뭔 말이에요? 형석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작전 전에 건우가 나한테 왔어. 너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더군. 내가 상관의 명령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민간인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그래서요? 나는 단순히 내가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서 말했어. 그런데 그게 형석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게 너를 함정에 빠뜨리는 정보가 될 줄은 몰랐어. 하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전역시키려는 음모에 형석도 무의식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형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건우가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했어. 너희 팀이 죽은 그 작전, 일부러 던진 미끼였다고. 무슨?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간인 섬멸 작전이었어. 처음부터 민간인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었던 거야. 너희가 거부할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명령을 내린 거라고. 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영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죽은 이유, 자신이 전역당한 이유, 모든 것의 배후에 건우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건우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질투였어. 형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에 대한 질투. 너는 항상 우수했고 상관들의 신임도 받았잖아. 건우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야. 하영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날 작전이 그렇게 이상했는지, 왜 자신만 유독 문제가 되었는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형석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모든 진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겁이 났거든. 그래서 이렇게 폐인이 되어 살고 있는 거야. 하영은 형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석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용당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를 배신한 건 사실이야.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지만. 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하영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는 단순히 현재의 적이 아니라 과거부터 줄곧 자신의 인생을 망쳐온 원흉이었습니다. 하영아, 형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영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끝을 봐야죠. 건우아. 형석과의 만남 이후 하영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 수 없었습니다. 건우가 저지른 일들의 전모를 알게 된 지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김지연 과거 707에서 함께 활동했던 전설의 저격수였습니다. 그들은 훈련소에서 친자매처럼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지연은 현재 경찰 특수대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영은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 저 하영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영이?
정말 하영이 맞아요? 어떻게 연락했어요?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긴 얘기예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당장 만나요. 다음 날 오후 하영은 지연이 근무하는 경찰서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날렵한 모습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영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녁 후의 은둔 생활, 최근 건우와의 만남, 그리고 형석을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까지. 지연은 하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건우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동료들의 죽음도 제 저녁도. 지연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영이,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에요.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미 20년이나 지난 일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죠.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영이, 넌 여전히 우리의 대장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지연의 말에 하영은 감동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동료애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하지만 저는 이미 예전 같지 않아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건 착각이야.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익힌 기술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지연은 하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특수대 훈련장을 사용해요. 내 후배들도 있고 시설도 좋아요. 거기서 다시 몸을 만들어요. 하영은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민폐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707 선배님이 오신다면 우리 후배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하영은 지연과 함께 경찰 특수대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넓은 훈련장에는 각종 장비들이 즐비했고 젊은 특수대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후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분을 소개할게요. 전설의 707 출신 윤하영 선배님이에요. 젊은 대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707의 전설은 그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영광입니다. 한 대원이 인사했습니다. 하영은 부끄러워했지만 지연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0년 넘게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았던 하영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격투 훈련에서 하영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기술과 판단력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젊은 대원들도 하영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선배님이세요.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네요.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경험의 차이예요. 하영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지연은 하영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영이 건우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그 사람 지금 상당히 큰 조직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어떤 조직이요? 겉으로는 부동산 개발 회사지만 실제로는 마약 거래와 재건축 관련 불법 로비를 하고 있어요. 한강 주변 재개발 사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고요. 하영은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큰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정치인들과의 수상한 계약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다음 워터밤 축제 마지막 날에
뭔가 큰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한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하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기회네요. 맞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하영이, 우리는 경찰이에요. 불법을 척결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하영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며 몸을 만들었고 지연과 함께 건우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젊은 특수대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하영은 다시 살아나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707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워터밤 축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영은 지난 일주일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달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연과 특수대 후배들의 도움으로 건우의 계획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한강 무대 앞에서 건우 일당이 지역 정치인과 수상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저녁 시간 한강공원은 다시 축제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영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은색 군용 스킨다이버 수트를 입고 물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영은 마치 과거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무대 근처에서는 지연의 후배들이 일반 축제 참가자처럼 위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하영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지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영이, 건우 일당이 나타났어요. 무대 뒤편 VIP 텐트 쪽이에요. 하영은 물속에서 조용히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달빛이 한강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축제 음악이 물 위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의 작전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VIP 텐트 안에서는 건우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지역 구청장으로 한강 주변 재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검은 가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겁니다. 건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만약 발각되면. 구청장이 불안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로 문제된 적 있습니까? 건우가 검은 가방을 구청장 쪽으로 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텐트 밖 한강 쪽에서 물보라가 일어나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스킨다이버 수트를 입은 하영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복수의 여신 같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건우 씨. 하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우와 구청장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건우는 하영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예전에 나약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아니라 완전히 무장한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윤하영, 너 뭐 하는 짓이야? 건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의 대가를 치르러 왔어요. 하영이 천천히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청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지연의 후배들이 텐트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 신분을 밝히며 구청장을 제지했습니다. 건우 씨, 20년 전 당신이 한 일을 기억하세요? 하영이 건우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건우가 발뺌했습니다. 형석을 통해 모든 것을 알았어요.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저를 전역시킨 것도 모두 당신의 계획이었죠. 건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했어. 그런데 어쩔 건데? 이미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이라고요? 하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죽은 동료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 때문에 폐인이 된 형석은 어떻고요? 그런 건 나와 상관없어. 약한 놈들이 도태된 것뿐이야. 건우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건우 씨, 당신은 사람을 죽였고 또 죽이려 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갑니다. 갑자기 건우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하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고 완벽한 카운터 어택을 날렸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격투가 벌어지는 동안 축제 참가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구경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의 화려한 격투 실력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비키니 여전사가 나타났다. 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건우는 하영의 실력에 밀려 계속 후퇴했습니다. 과거 훈련소에서도 하영보다 실력이 뒤떨어졌던 그가 이제는 더욱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간신히 텐트를 빠져나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 안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는 마약과 불법 거래 관련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연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최건우 마약 거래 및 공무원 매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연이 나타나 수갑을 채웠습니다. 건우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실리며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동시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비록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악역이 응징받는 모습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영은 물속으로 다시 사라졌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 비키니 여전사라는 해시태그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영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강에서의 그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영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우를 통해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한 후 그녀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아침마다 한강에서 조깅을 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의 무거운 기억들 때문에 이곳을 피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운동하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지켜낸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영의 존재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한강 비키니 여전사라는 별명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그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정확한 신원이나 과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용기 있는 시민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과는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특수대 후배들도 종종 하영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비록 현역은 아니지만 707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하영이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 인사복지과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하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역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국방부에서 연락이 올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윤하영 전 중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실은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07 전역자 정신건강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하영은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요? 네. 최근 전역 군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특수부대 출신 전역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료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전화를 받고 있는 하영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석 같은 동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영님께서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강의자가 되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급여와 처우도 합당하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공적인 일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하영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신도 오랫동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며칠 후 하영은 형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건우가 체포된 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도 마음의 짐을 덜게 된 것 같았습니다. 형석이 국방부에서 제안이 하나 왔어요. 하영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거 좋은 일이네요. 하영이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줘야 해요. 형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영아, 너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어. 나한테도 그리고 건우로부터 피해를 당할 뻔했던 사람들에게도. 형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영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국방부에 연락해서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첫 번째 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전역 군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하영은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하영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전역 군인이고 여러분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전역 후의 혼란, 그리고 최근에 겪은 일들까지.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전역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참가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하영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영은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워터밤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물총을 쏘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총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와 장난스럽게 물을 뿌렸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놀아요. 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영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축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과거의 동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역은 끝이 아니에요. 전우는 아직 살아있고 우리는 아직 싸울 수 있어요.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거죠. 한강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